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결국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가 없었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 분야를 기존 경제 관련에서 국제정치 관련으로 변경했다면서 응시 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 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확인된 것처럼 2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 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 공고가 아닌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 공고였습니다. 결국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합니다. 이외에도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니 추가적으로 발견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어쨌든 심우정 총장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와 그 자리를 배제하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대검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은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자녀를 특혜 취업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게 이미 한번 박은정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이제 저런 부분이 자격 요건을 문제 삼은 건 아니었고, 박철희가 당시 주일대사, 지금 현재 주일대사가 국립외교원 외교원장일 때였는데 아마 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박철희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자격 요건을 좀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석사 취득 예정자인데 네. 석사학위 소지자에 준해서 서류 전형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조금 일부러 갖고 왔는데 예. 국립외교원에 타 부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명료하게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을 채용 공고 마감일 기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이렇게도 합니다.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고 싶으면 졸업 예정자로 또 표시를 그렇습니다. 하죠. 예.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해주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당신들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이거였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혹시 제가 졸업 예정자인데 졸업 예정자도 응시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응시해도 된다고 답변을 자기들이 해줬답니다. 그래서 괜찮대요. 그래서 몇 명이나 전화로 물어왔냐. 내가 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조회를 한 청년들이 거의 한 7,000명이 넘는다. 네, 그 사람들은 다 내가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내가 졸업 예정자이고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라고 했더니 몇 명이나 되는지는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립외교원에 이렇게 취업이 되어서 기간제로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데 그때는 이제 경제 석사를 찾는다고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경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이거 이제
심 총장의 딸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경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 공고 내고 서류 전형하고 면접까지 본 최종 한 명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려요. 네. 불합격 처리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는데 이번에 심 총장의 딸이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해서 국제협력을 했거든요. 학부에서는 아마 정치학을 한 것 같고 정치 부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제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춤형 누가 봐도 맞춤형 채용 공고를 그래서 제가 왜 공고 분야를 바꿨냐 응시 분야를 왜 바꿨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경제 분야를 했더니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응시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적으면 되게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예. 기한 연장을 또 한 번 더 연장. 예. 이런 사례가 외교부의 채용 공고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기한 연장을 하는 사례가.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맞지. 이렇게 분야를 바꿔버리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분야를 바꿔서 이렇게 제 공고를 한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 이 사례가 굉장히 유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는 어떤 직에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니고. 국립외교원에 취업할 때는 아마 법무부 차관. 예, 법무부 차관이었을 거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심우정 정도 되면 자기 딸 취직시키려면 정부의 강요로 있으니까 차관급으로 있다. 그러면 채용 공고 이런 게 좀 바꿔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들의 체계에서는 통용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수 정권 또는 극우 세력들과 손잡고 가는 저 집단은 내 딸 취직시켜야 되는데 조건 맞춰서 맞춤형으로 취직을 시키자라고 하면 함께 움직일 정도의 수준입니까? 요즘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식적인 상황이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으면 분명히 국감이나 어디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심우정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검찰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도 저렇게 밀어붙이고 했다는 것은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검찰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채용과 관련한 것은 특히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고 하는 것은 대개 최종적으로 한 명이 채용이 되고 나면 그 사람 관련한 인사 서류만 보관을 하지 예. 나머지는 다 파기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인적으로 주고받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기 전에 네. 특히나 채용 서류와 관련한 것들이 완전히 파기되기 전에 그것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자, 거죠. 그래서 외교부나 국립외교원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개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제출 못한다 국회에. 그러니까 심우정은 아니 동의 다 해줬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원래 쓰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동의를 안 해줬는데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냐? 처음 그 심 총장이 동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 다음 날까지도 전혀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예. 그 다음 날, 예.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니 동의했다는데 왜 안 들어오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긴 했지만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미친 외교부는 늦었습니다. 이 한 건 한 건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출하는데도 또 누군가 상전한테 허락을 받고 가는 거죠. 당사자에게 아마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이게 사건이 될 상황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채용 관련한 부분을 통과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가리고 다 내라는 거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봐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그냥 나가면요. 왜냐하면 학교 정보도 안 나와 있고 과 정보 위주로 나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름하고 요 정도만 지우고 나면은 얼마든지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네. 그걸 그렇게 핑계를 댄 거죠. 자 이제 이정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